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러브 TV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1호 제목은 무한리필 구제금융이라는 제목으로 뽑아봤습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정점을 현재 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잡히려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은 백신이 개발이 돼야만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나라,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은 현재 나오는 시점은 빨라도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현재 전 세계는 올해의 경제 성장은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러브 TV 방송입니다. 최근에 연준이 미 재무부와 협동을 하여요 무한정, 제가 이제 제목을 뽑아왔지만은 이 무한 리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요새 가보면 무한 리필 뭐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직하면은 이 무한 리필까지 해서 이 현재 있는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극복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을 현재 여실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현재 연준의 현재 자산 규모, 우리가 일명 기업으로 따진다면 연준도 기업으로 이 표시가 되는데 대차 대조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차 대조표가 보신 바와 같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Q1이 시작이 돼서 이 대차 대조표의 재무제표의 실질적인 자산 규모가 매우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2조 달러 그리고 Q3가 끝나는 시점이 우리가 약 한 4조 달러가 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16년을 거쳐서 쭉 유지를 해오다가 2017년부터는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렸던 양적 완화에서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이 자금을 빼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한다면 긴축이라고 합니다. 긴축이라고 해서 이 자금을 빼나갈 때 또 심각한 시장이 여동을 칩니다. 그래서 2019년 상반기부터는 긴축, 테이퍼링을 마감을 하고 다시 양적 완화를 2019년 하반기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은 그 이후로 현재 보신 바와 같이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대규모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한 리필 끝이 없는 현재 이런 상황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약 6.2조 달러에 해당되는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를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리필 현재 양적 완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값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쓰고 있는 이 양적 완화는 뭐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연준이 시중은행, 메이저, 대중 가장 큰 은행에게 이 가장 안전한 롱텀 10년물 이상이 되는 미국이 발행하는 채권, 국채를 사주고 좋은 가격으로 사주고 연준이 돈을 뿌려주는 우리가 프린팅화해서 돈을 주는 그래서 이 시중은행들이 안전하게 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대규모 은행들은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초과 기준이라 하죠. 이 초과 기준이 넉넉하게 확보돼서 이 금융 위기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 기준이 넘치게 될 때 은행들은 실제적으로는 이 실물 경기에 돈을 많이 뿌려둬야 되지만 은행 자체가 원래 구조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 자체는 또 은행과 은행, 또 투자은행, 또 펀드, 헤지펀드, 연기금, 뭐 기타를 통해 가지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자산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들을 저번 방송이나 현재 향후에도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에 연준의 미국의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현재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3월 한 달 동안에 현재 미국의 현재 3대 지수가 약 3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 따른 연준의 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 연준은 이 유동성으로서 1.5조 달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3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국가 재난 상태를 또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기금으로 500억 달러를 긴급하게 공급을 하겠다. 또한 이어서 3월 15일이 아마 주식이 아주 폭락하는 시점이었죠. 그때 연준은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마지막 바닥까지 현재 제로금리로 인하를 했었고 양적 완화라서 7천억 불을 집행을 하겠다고 또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7일, 18일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3월 23일 날 연준은 최종적으로 이 주식시장 공포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이걸 멈추고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무한정 양적 완화를 재무부와 같이 협의를 끝내고 협의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정 양적 완화는 채권, 모기지, 그 다음에 회사채는 CP, 또 향후에는 최근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크본드까지 다 매입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또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23일에 패드는 또 그 기업이 발행된 회사채를 또 매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 4년짜리 펀드, 이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나오는 이 발행시장, 그 다음에 유통시장에서 나오는 이 펀드, 기업 펀드 ETF라 이 부분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23일 이 패드는 현재 중소기업이 또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또 발표를 합니다. 이어서 또 4월 9일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패드가 이러한 여러 어떤 새로 프로그램을 현재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앞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어떤 현재 QE뿐만 아니라 회사채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가계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PM
CCF, SMCCF, 탈프로 해서 8,500불을 현재 시중에 뿌리겠다고 구체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뒷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준이 무한 리필을 해가면서 이렇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도 이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모기지, 이 부동산 관련된 이 모기지와 관련된 이 채권, 이 증권화된 상품화, 유동화할 수 있는 상품화가 이 반토막이 난 바람에 이 연관된 이 투자회사, 은행이 다 부도가 났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2018년도 이후에 이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이 많은 기업들이 이 회사채 발행이 급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약 한 10년 이내에 한 2배 정도를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만 봐도 약 9.5조 달러 정도의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 회사 중에 약 한 45% 정도가 정크본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정크본드 뿐만 아니라 시어로, 그러니까 저당 채권, 증권이라고 해서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품화된 신용이 낮은 기업들이 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 상품화돼서 나오는 이 현재 증권 상품이 CLO라고 했지 않습니까? CLO, 정크본드, 이 회사채까지 포함을 해서 약 9.5조 달러까지 성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은 저금리 기조로 된 투자기업, 이 투기기업이, 투자기업도 발행을 하고, 이 신용 등급이 낮은 이 투기기업이 이 발행했던 이 회사채 같은 경우는 현재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낮은 이 금리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이 고수익을 줄 수 있는 이 회사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채가 발행이 되게 되면은 아다시피 이 펀드, 기금, 투자은행들이 이런 회사채를 사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 이 회사는 이 자금을 확보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 기업 실물 경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 자사주 매입, 이 증권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고 현재 자산시장에 대한 수익이 금방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자산시장에 거의 다 투자를 하지 않을까. 10년 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2008년도 이후부터 한 2019년도까지 여러분들이 그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급격하게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채를 사는 펀드, 기금, 이 투자은행들은 이번 하락의 근본 원인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회사채를 사면은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담보로 95원을 빌려서 또다시 회사채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레버리지를 10배로 하게 되면은 이 사고 해가지고 이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운영할 수 있는 이 회사채에 대한 이 운영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장이 경색이 되고 이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급격한 이 시장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만약 10%만 하락이 되어도 원금 손실은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알다시피 10%가 아니라 급격하게
30% 40%까지 하락이 된 바람에 이 회사채 부분, 특히 이 회사채를 운영했던 펀드, 기금, 투자은행이 현재 문제가 박살이 나고 기금에 디폴트가 발생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이번에 주식 폭락 원인의 근본적인 이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충분히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산 투자 그룹은 이런 어떤 디폴트를 메우기 위해서 모든 자산을 팔아서 달러 현금을 모으는 유동성 위기였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드, 미 재무부는 이 대규모 구제 금융을 통해서 무한적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회사채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채를 발행했던 기업이 무너지고 이거를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얻으려고 했던 투자기업, 그 다음에 기금, 펀드, 투자은행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금융 시스템, 대형 은행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차적으로 모든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무한적 양적 완화를 했지 않았나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리필 구제금융 출범식이 뉴욕 연은은 CP 매입 기구를 4월 14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더불어 옐런은 전 패드 의장이었죠. 연준은 지금 주식을 매입할 필요는 없지만은 의회에서 허용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주식까지도 매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또 언지를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급여 대출 매입 기구를 또 설립을 할 예정이라고 또 발표를 했고, 미주 또 중앙은행은 정크본드, 시에로까지도 매입을 한다고 4월 9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에서 2.2조 달러를 승인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패드는 미 재무부 의회에서 승인된 자금 중 2.2조 달러 부분에서 4,500억 달러 중 반을 패드 산하의 SPV, 특별 대출 회사,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재무부가 보증을 해주고 패드 산하기관으로서 우리가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공기업의 자본금으로 투입을 해서 미 재무부가 보증하기로 한 레버리지가 10배로, 그래서 4,500억이 자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특별 목적, 이 공기업이 우리가 이야기하면 공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 공채 규모가 한 10배까지 되기 때문에 이 규모가 한 4.5조 달러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4,500억을 가지고 레버리지 10배까지 해서 민간에게 대출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다 그러면은 패드가 민간에게 바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현재 미국 법안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민간하게 대출할 수 있는 그런 현재 방안을 수립을 해서 실체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MCCF는 이 발행시장에서 회사채를 매입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발행시장에서 이 현재 투자기업이 발행된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5천억 달러를 현재 이 SPV에서 구입을 하게 되고, SMCCF라고 해서 이 유통시장,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ETF죠. ETF를 회사채를 2,500억 달러를 또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드론, 오토론, 시에로 등등 해서 이 가게에서 현재 그 나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텔프를 운영을 해서
8,500억 달러를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중소기업 대출 지원으로도 9,5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총 2.2조 달러를 승인된 이후에 이 구체적인 이런 실행 방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은행뿐만 아니라 실제 실무 경기에 필요한 이 기업, 가게까지도 자금이 살포되는 무한 양적 완화, 그러한 실행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미국은 지금 팬데믹 때문에 현재 3월달, 4월달까지 해서 이 실업률 증가가 증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실질 GDP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은 약 한 2천만 명 정도가 현재 실직률이 해당되고 있고, 2분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 가까이 현재 하락한 거로 이렇게 현재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하고 실물 경기는 끝도 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을 본다 그러면은 현재 보신 바와 같이 2020년에 지금 상반기에 와서 한 2천만 명 가까이 육박을 하고 앞으로도 좀 더 증가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1, 4분기를 거치고 2, 4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8%. 그래서 현재 이 마이너스 정도가 뭐 10%냐 20%냐 뭐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급격하게 현재 실무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여실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드 현재 대차 대조표 밸런스 시트 같은 경우는 앞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급격하게 6.2조 달러까지 증가를 했고, 그에 따른 시중에 대한 이 현재 이 돈에 대한 유통 속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다 그러면은 연준이 실제적으로 이 자금을 살포하는 건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현재 초과 지주는 연준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 실물 경기에 돈이 뿌려지지 않도록, 인플레이션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오는 양적 완화는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재 기업 그리고 이 가게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규모도 상당히 큰 규모로 또 1차 또 2차 나눠서 현재 규모가 살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 그러면은 이 과거의 이 연준의 양적 완화와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향후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로 연준이 풀었던 돈을 걷어들일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매우 혼란한 시장을 야기했다. 2008년도 금융 이후에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다가 2017년부터 테이퍼링, 우리가 이야기하면 긴축, 다시 돈을 주입을 해주고 나서 다시 빨아들이는 뭐 이런 어떤 걸 테이퍼링 하는데, 이때부터 급격하게 시장이 냉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앞으로 향후에 이 많은 돈을 현재 시중에 뿌려졌기 때문에 다시 걷어들여야 됩니다. 이럴 때 나오는 현상, 시장의 반응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게 매우 현재 궁금하고 시장에 대해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공급한 유동성은 민간 부분인데 민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중에 가계 또한 기업의
이 유동성이 공급됐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마지막으로 실물 경기는 악화일로 가는데 유동성 공급이 과거와 같이 자산시장만 또 버블이 생기는 근원적 해결책이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 똑같이 이게 실물 경기에 실물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인간으로 이야기하면 심장이 있으면 심장이 이 그나마 살려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패드를 통해 가지고 뭐 완한 양적 완을 요즘은 여러 가지 팔과 다리와 여러 가지 어떤 기능에 피가 흘러서 굴러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임급 자산만 버블이 커지고 실제적으로는 실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능이 살아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향후의 문제다.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는 최근에 일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도 근본적으로 현재 하락 추세에 있지만은 근원적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계속적인 배움 마켓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이렇게 주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